밥을 쪄요? 네. 아, 진짜 그냥 밥이네요? 사부를 펴면? 네네네. 군대에서만 보던 거를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지금 막걸리입니다. 여기 패키지에 잘 써있는 것처럼 좀 특별한 것이 당류가 없고 칼로리가 절반이고 당류도 아예 원주 상태에서부터 없는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어요. 막걸리가 보통 막 텁텁하고 약간 헤비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맥주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얼마씩이에요? 4,300원. 너무 세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너무 비싸다. 4,000원은. 명인들이라고 불리오는 사람들이 네. 이걸 전통주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지속 가능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허용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전통주가 아니냐 맞냐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명인분들이 아 너는 전통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만 계속 발전이 된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게 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들의 입맛과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희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부터 팝업 같은 걸 할 예정이어가지고 이걸 픽업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 살고 있고 31살이 된 웰니스 전통주 유르게 대표 김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내일 첫 번째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해요. 주류박람회랑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하는데 거기에 붙일 폰보드를 직접 수령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주문 제작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저희 양조장이자 사무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안주장으로 지금 바로 이동하실 거예요? 네. 제작진분들이 저한테 카메라를 넘기고 가시면서 오늘 하루 일정이나 뭐 소감 같은 거를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혼잣말을 자주 안 하는 사람으로서 엄청 어색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싸이월드 다이어리도 되게 열심히 썼고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일기를 원래 맨날 꾸준히 썼었어요. 진짜 365일 빼놓지 않고 썼었는데 창업을 시작하고 5월 정도부터 너무 바빠져가지고 일기를 지금 하루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다이나믹한 나날들을 기록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는데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 모습을 라이브로 영상으로 담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 팀에게도 저에게도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유튜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는지. 꾸며지지 않은 진짜 저희의 하루를 잘 담아봤으면 좋겠네요. 진규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지. 그게 갑자기 무슨 질문이야? 아니 담금 잘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하고 있어. 아 웃겨. 지금 카메라에 다 이게 담기고 있는 거야? 내가 사실 정적을 못 참겠어서 한번 전화해봤어. 이거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지? 스피커폰이지. 그래. 알았어. 알겠어. 곧 봐. 차가 이렇게나 막히고 있습니다. 밥 냄새가 약간 여기서부터 나지 않으세요? 쌀 냄새. 오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 얘기를 계속 하면서 와서.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가 팝업 때문에 공간이 복잡한데 한번 들어오시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사물을 보는 공간이고요. 3명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이 안이 양조장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손 씻고 신발 같은 거를 다 갖춰 신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일단 이걸 한번 헬로 네, 친구들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가비가 떠졌습니다. 밥을 쪄요? 네. 밥을 이제 직접 증자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발효조에다가 넣게 되는 거거든요. 화성주. 진짜 그냥 밥이네요? 네, 쌀국수 밥이고 이게 일반 저희가 밥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게 찌긴 합니다. 고두밥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열심히 넣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하게 찌는 거는 경기산에 이제 쇠미를 사용을 해요. 쇠미라고 하면 조금 깨지고 못생긴 쌀들인데 사실 맛이나 영양 성분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쌀들을 저희는 좀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술로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맛있는 저희 뉴룩이라는 술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삽을 파네요? 네네네. 군대에서만 보던 거를 이거. 이게 밑에까지 밥이라 이걸로 안 풀면 보통은 좀 프리미엄한 좋은 쌀을 써가지고 술을 많이 빚고 있고 요즘 또 전통주 트렌드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곤 있는데 사실은 맛과 영양성분은 그대로인 쇠미를 사용을 했을 때 전혀 뒤처지지도 않고 영양성분도 그대로여서 더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죠? 저희는 이제 생산 공간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효율화를 좀 추구하는 방향성으로 가게 됐는데 햄이라는 게 아까 깨진 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지다 보니까 발효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 공간에서 최대한 컴팩트한 생산을 위해서 세미가 적합하다 이렇게 또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전통 누룩과 계량 누룩을 좀 수곡을 시켜가지고 쌀을 당화시키는, 당분으로 쪼개는 능력을 만든 효모 친구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명이 누룩인데 우리 술의 이런 근원인 누룩을 좀 누룩으로 해석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저희 정체성인 누룩을 열심히 수곡을 하고 있는 공동 창업자입니다.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요. 이 초반에는 다 수작업이고 그 이후에는 다 기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동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죠? 동탄에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아서 전통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성시가 서울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저희가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또 뭐 쌀 주변에 나는 곳도 많고 농산물, 특산물도 많아가지고 이 지역을 보게 됐고 무엇보다 훨씬 더 서울 대비 양조장의 이 월세라던가 여러 가지가 부담이 덜해가지고 정착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여기가 월 90만 원 정도, 30평 정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막걸리입니다. 여기 패키지에 잘 써있는 것처럼 좀 특별한 것이 당류가 없고 칼로리가 절반이고 발효일도 다른 그 양조장들보다 훨씬 짧고 당류도 아예 원주 상태에서부터 없는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어요. 막걸리가 보통 막 텁텁하고 약간 헤비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맥주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하나당 네.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 4,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좀 비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지평, 국순당 이런 막걸리보다는 비싸긴 한데 지금 제조장 자체가 정말 열심히 돌아간다면 이곳에서 한 45,000병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의 계획은 공장 확장을 하면 생산량도 훨씬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당 제조원가나 단가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해서 낮추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있죠? 알아보셨네요. 네, 이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옮기시는 게? 이게 냉장 쇼케이스여가지고 주류박람회 할 때 음료를 차갑게 들 수 있는 그런 냉장고예요. 창고 공간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저희 술도 같이 움직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용하는 화물 엘리베이터입니다. 건물에 이런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주차장 높이가 2.3m여가지고 병이나 보냉병 같은 거 납품받을 때 보통 5톤 탑차에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건물 밖에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다 끌어서. 네네네. 여기입니다. 보관하는 창고. 수량은 좀 여러 가지를 가져가야 해서.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면 맞아. 기사 아저씨가 안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주시나요? 카메라만 잡아주면. 언제 만들었는지 비비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제조일자가? 네, 제조일자가 써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제 열심히 만든 거고, 이 친구는 10월 22일에 만든 거고.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유통기한이 얼그레이랑 레몬 같은 경우는 60일이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90일. 긴 이유가 있어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어가지고 조금 더 길고 이제 저희가 기사님을 지금 불렀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추후 작업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 전화를 좀 전화가 계속 오네요. 그거 그 증류기 밑에 안쪽에 보면 워킹
이 냉장고를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저희 아까 양조장보다 좀 높이가 높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위에도 쌓아놓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 위에 보냉백 올린 거를 아까 본 그 현아랑 저랑 둘이서 다 올려놓은 여기 6층까지는 저 리프트로 들고 왔고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릴 때는 사다리 타고 한 명이 위에 올라가서 바다서 차곡차곡 테트리스처럼 쌓고 저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던져주고 올라가서 배는 사실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제일 무거운 거는 그 원재료들이 엄청 무거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의 5,000병 가까이 만들어놨어요. 5,000병 생산하는데 하루에 저희가 맥스 1,000병씩 해가지고 만들었고 사실은 사모님이랑 막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좀 바빠가지고 하루에 한 700병, 600병 정도씩 만들면서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전화한테 수고네요. 그러니까요. 전화를 잠시 받아보겠습니다. 아, 현아야, 그거 취소했어? 세라 불렀어. 근데 그 아저씨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아, 오케이, 알았어. 가보실까요? 움직이질 못하고 있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컨벤션 센터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짐을 넣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만 잡히던 카카오티에 1톤 트럭이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의 첫 번째 주류 박람회인 광교 컨벤션 센터로 세팅을 하러 지금 출발을 드디어 했습니다. 서울대 작곡가라고 네네네. 들었는데 네. 전혀 관계 없지 않아요? 그쵸. 진짜 작곡하다가 광고하다가 갑자기 술을 빚는 사람이 작곡가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곡을 쓰는 거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엄마를 굉장히 쫄라서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는 예고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음악을 할 생각이었어요. 너무 음악이 좋고 하는 게 재미있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이 분야 안에서 얼마나 두각을 드러내면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참 웃긴 게 제가 좋아서 한 음악인데 업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즐기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취미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다양한 전공도 탐색을 하면서 뭐 학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 전략이라던가 마케팅 쪽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됐죠. 뭐 졸업장을 따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수업을 듣고 열심히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시간을 보냈지 대부분의 활동은 다른 전공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하면서 되게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고3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재수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먼 한 12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사실 맨 처음에 재수해야 된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되게 좌절스러웠거든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는 아, 정말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인생에 이제 쓸데없는 경험은 전혀 없다 라는 모토를 되게 강하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막 아, 인생에서 뭐 어떤 좌절과 실패나 어떤 순간이 힘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되게 작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많고 큰 역경도 많았는데 나중 되면 그게 결국 다 저한테 좋게 돌아오고 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이걸 내가 더 좋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제 지금 가장 큰 인생의 모토를 만들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어설프죠. 용달 아저씨가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하나씩 이걸 다 한 다음에 또 제 차에 있던 거를 또다시 옮겨야 해서 내려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디 납품하나 보죠? 사진 보니까 좀 하나 기부 주는 겁니까? 사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아, 그러면 네, 얼마씩이에요? 4,300원. 너무 세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너무 비싸다. 4,000원은. 확실히 어른들이
특히나 진짜 어른들 만나면 막걸리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전통주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낮춰나가는 방법은 확대를 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키워서 더 낮춰봐야죠. 안에 부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셀럽들이 전통주 시장에 많이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셀럽도 없고 사실 전통주 산업이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주목도 받고 있고 박재범님도 들어오고 크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보다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측면도 저희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술이라는 게 뭐 명인이 빚는다는 게 더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저당이나 좀 더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만들고자 움직이는 건데 저희가 마침 알룰로스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도 하고 저희 둘에 가장 적합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 알룰로스 택하게 됐고 이거 말고도 설탕대체 감미료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에리스리톨도 있고 스테비아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좀 가장 묵직하게 맛도 잘 잡아주면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천연 감미료여가지고 이 친구를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쌀도 쌀인데 알코올 자체가 그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제로가 아닌 이상 칼로리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는 제일 낮게 칼로리를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고 저희 발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형분이 되게 적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쌀알들의 이제 수치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그 저희의 특허받은 발효법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그래서 보다 약간 탄수화물 함량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향은 여전히 쌀의 맛있는 향을 느낄 수 있는 뭐 레시피가 특허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는 있지만 시도되지 않은 레시피인 거죠. 아무래도 전통주라는 게 네. 명인들이 많이 만든다라고 인식이 있잖아요. 네. 명인들이라고 불리오는 사람들이 네. 이게 전통주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지속 가능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허용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전통주가 아니냐 맞냐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 명인분들이 너는 전통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것만 계속 발전이 된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게 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브랜드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들의 입맛과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저희의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막걸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전통주 그 자체의 인식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전통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자 그 전통주 업계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전통주가 재구매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이거든요. 재미있어서 술집 가가지고 한번 좀 되게 다양한 전통주 많이 파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 보고 재밌다 이러고 먹어보는데 사실 그걸 2번, 3번, 5번, 6번, 10번을 먹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보다 더 일상에서 자주 찾고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술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해서 전통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고 싶습니다. 사실 유력을 통해서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움직인다면 사실 많은 기존의 업체들이나 새로운 양주장들도 생길 거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더 시장의 파이를 키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류시장 중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작아요. 1% 정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훨씬 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든 술이니까 더 높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함께 다 똘똘 뭉쳐서 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막 덤덤하게 계속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막 어디에서 뭘 했어요 라고 대단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이력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뭔가 막 과시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촬영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이젠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다시 또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이따가 또 8시 반에 이제 팝업 스토어 세팅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고에 가서 이따가 옮길 600병의 술을 준비해 놓고 용달을 다시 씻고 또다시 반복되는 제가 아침에 미팅을 갔다 온 게 오늘이라는 게 놀랍긴 한 상황인데 완전 처음 해보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이렇게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정신없었지만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라벨이 안 붙어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제품 개발 한창 할 때 열심히 만들어 놨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뭐 약간 저희끼리 원주 번호라든지 이런 네. 거 만들어가지고 변수들을 다 측정해서 테이스팅을 했었던 거예요. 아 그럼 이걸 특별히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버리기 좀 아깝기도 하고 그때 맛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액 같은 것도 들어있기도 하고 나중에 또 새로운 제품 개발할 때 저희한테 인사이트를 줄 것 같아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술 먹고 싶을 때 이거 남은 거 한 병씩 들고 가기도 합니다. 집에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주체성인 것 같아요. 제 손으로 뭔가를 없던 거를 세상에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람차고 당연히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많겠지만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이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녁에 막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게 그렇게 부정적인 스트레스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뭐 마트든 편의점이든 여러 군데 가서 다양한 물건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이렇게 직접 처음 과정부터 마지막 포장까지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고 구매하고 이제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양조장이지만 저희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 뿌듯하고 진짜 정성껏 잘 만들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했다. 아니면 막걸리라는 이런 전통주 자체에 관심 있어서 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기는 해요. 진짜 어떤 상상을 하고 클릭을 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달랐을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막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삶을 그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제가 만들고 싶은 인생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것을 걸고 베팅을 하고 이쪽에 뛰어든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고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결심했을 때 느낀 거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젠 진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때라는 건 결국 제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더 늦지 않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 스스로를 믿고 또 같이 함께할 동료가 있으면 진짜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공동창업자 친구들한테 어떻게 결심하게 됐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다들 우리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 당연히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 쉽지 않은 길인 거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3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뛰어든 거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런 도전을 해보는 거니까 다들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물론 당연히 어렵고 쉽지 않겠지만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두 분 덕분에 행사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